예. 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예, 저희들이 또 오늘 중요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또 국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저희들 이해란 TV가 지금 7만 3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구독자가 얼마나 올라갔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란 TV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북한에 대한 정보가 빨리 전달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김정은 저 깡패 악당에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은남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요? 김정은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많은 의심을 품고 있고 이것 때문에 김정은은 날이면 날마다 살상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방송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내 유튜브 중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 방송을 디스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는 김정일이 후지모토 겐지가 직접 쓴 김정일의 요리사 그리고 왜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인가 뭐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타당한 의심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또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이 하도 수상하길래 저희들이 요 사이에 조사를 좀 열심히 해봤더니 정말 김정은에게는 아주 많은 미스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은남 기자님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고향에 대해서도 지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 북한이 2015년부터 이 삼지연군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은 삼지연군 꾸리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진행된다 했는데 이게 내년까지 끝입니다. 그래, 내년 10월 10일까지 끝이다. 그러면 10월 10일에 뭘 발표할 것인가? 이 10월 10일, 2020년 10월 10일 이때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의 고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네, 이런 건데 북한 내부에는 이미 뭐 간부들을 향해서 김정은의 고향이 양강도 삼지연군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간부들한테만? 그러니까 실제 김정은의 고향은 강원도 원산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자기가 뭐 백두혈통이다, 뭐 순수한 백두산 줄기를 타고났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금 메고 있는데요. 그러다 나니까 자기가 백두혈통이라는 걸 뭐 과시하기 위해서 이젠 고향까지 위조한다는 거죠. 양강도 삼지연군 꾸리기. 이게 양강도 삼지연군을 예로부터 김일성의 혁명활동하고 연결시켜서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그렇죠. 그게 아마 80년대에 대대적으로 삼지연 공사를 해서 70년대 그렇죠. 70년대에 대대적인 삼지연 공사를 했죠. 그래서 삼지연은 아파트도 완전히 유럽식으로 짓고 그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한 40년 지났는데 또 아들이 삼지연군 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벌린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양강도 삼지연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데인데 예전에 김정일이 이 1980년도 6차 당대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김정일의 고향을 양강도 삼지연군이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김정일이 양강도 삼지연군이다 이걸 선포하기 전에 미리 삼지연 꾸리기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아마 76년부터 79년까지입니다. 그래. 네. 1979년도에 삼지연군 대기능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정말 요란복적하게 꾸렸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동원됐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80년대니까 거기 동원된 70년대 사람들 우리 네. 아버지 거기 동원됐어요. 예. 삼지연. 잘 먹었죠. 그때 제 생각에도 잘 먹기도 했지만 고생 되게 했어요. 저희 와. 아버지가 그 양강도 혁명전적지 건설사업소에 계셨거든요. 예. 예. 그래도 그때는 잘 먹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생각보다 잘 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이 아직 채 끝나기도 전인 1999년에 양강도 삼지연군을 돌아보면서 삼지연군이 이제 너무 낡았다. 그래서 다시 건설하라 해서 삼지연군을 싹 뜯어서 다시 고쳤습니다. 그게 지금의 삼지연이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올라서면서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혁명의 성지라는 그 규모에 맞게 다시 꾸려라 해서 지금 5년째 삼지연군 건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돌격대가 5만 명이나 들어가 있다면서요? 5만 명이 아니라 9만 명입니다. 9만 명? 예, 군인 건설자들 3만 명 있지 않습니까? 군인 3만, 민간 6만. 예, 그게 이걸 216 여단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을 따서 216 여단이라고 하는데 이 216 여단에 소속된 게 해산 삼지연군 철길 여단, 그 다음에 삼수발전소 건설 여단, 그 다음에 또 이 각도 시군 여단, 이렇게 해서 3개 여단을 합쳐서 216 여단이라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군인들까지 합쳐 9만 명이 지금 동원됐습니다. 9만 명. 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혁명의 성질을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꾸린다, 그 규모에 맞게 꾸린다. 그게 아니라 내막적으로는 김정은의 고향을 꾸리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이제 김정은이 처음으로 삼지연군을 방문한 것이 2013년 11월입니다. 11월 30일 그 삼지연군을 비행기로 타고 가서 그때에 장성택을 처형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 측근 11명하고 같이 그때 처음으로 삼지연을 방문했죠. 예. 근데 이렇게 날짜를 하는 집단인데 뭘 자꾸 여기에 신빙성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은 분명히 원산에서 출생했죠. 원산. 맞습니다. 원산 초대서. 네. 그때 고영이가 정식 부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해가지고 원산 별장에 있었잖아요. 원산 별장에. 네. 원산 별장에 있었는데 계속 보지만 그 원산 별장에 이 후지모토가 계속 가서 살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1980년대 중반까지는요, 김일성의 특각이 많았는데 거기에 김정일이 같이 얹혀 있었지 딸로 자기 별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기 세력을 누리면서 김일성 몰래 가는 곳마다 별장을 잔뜩 지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산의 갈마, 네. 갈마 지역이잖아요. 예. 갈마. 거기도 사실은 그게 김일성의 별장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독자적인 별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김정일 별장이라서 그러니까 별장에서 이 김정은이가 출생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또 아니 삼지연에다가 왜 갖다가 딱 붙여? 예? 당당하고 떳떳하면 원산에서 태어나면 어떡고 삼지연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이게 이자가 분명 뭘 숨겨야 되는 게 있으니까 삼지연에 부득부득 갖다가 그걸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백두혈통이라고 백두산 가까이에다 제 고향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는 건데 이게 지금 삼지연 주민들 속에서 굉장히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네. 삼지연 주민들이 밤낮 건설에 동원되고 들볶여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올해 4월 17일에 총 11번째로 삼지연군을 방문했습니다. 11번째. 예, 지난해에만 비공개 방문한 것까지 모두 5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 봄에 4월 달인가
그때에 김정은이 두 번째로 삼지연군을 방문했는데 사실 이 장성택 처형을 하기 위해서 2013년 11월에 먼저 처음 삼지연군을 방문했을 땐 삼지연 주민들도 다 김정은이 왔다 간 후에 알았습니다. 방문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다음엔 2014년 4월 달에 김정은이 방문할 땐 미리 막 거리하고 마을을 다 꾸리라 한 번씩 이거 1호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1호 행사를 준비한다면서 거리 마을 다 대청소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양강도 삼지연군에 가면 소백수 노동자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소백수 노동자구에 정일봉이라고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긴 별로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은 없지만 그게 네. 그 삼지연을 찾는 답사생들, 삼지연을 찾는 그렇죠.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 들리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무슨 예.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펜션 비슷하게 지어놓은 네. 수경각? 예, 그 뭐 대학생각, 네, 뭐 노동자각, 무슨 그런 근로자각 것들이요. 이런 예, 것들 예,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뭐 50호 답사, 그 이건 군인들 답사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인민보안성 답사 수경소 이런 답사 수경소들 몇 개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 그 단체별로 근로단체별로 그다음에 각 그 직업별로 이렇게 삼지연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렸다가 이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그 생각, 그 초가집이죠. 그길 무조건 다 들리게 됐는데 2014년도에 김정일이 온다고 하니까 이 그 소백수 그 김정일 생가를 그 관리를 하는 소백수 관리소라는 게 있습니다. 소백수 혁명 전적지 관리소. 예. 그래 이 소백수 혁명 전적지 관리소 사람들이 막 난리 났다는 거죠. 2014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텐데.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3년에 왔을 때는 왔던 것도 몰랐는데 14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오니까 지금 김정은이 이번에 오면 아무리 제 아버지 고향집이 여기 삼지연 소백수인데 반드시 들릴 것이다 해서 직원들이 몽땅 동원돼서 그 길을 싹싹 닫고 그 4월 달이면 삼지연은 겨울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다 까내고 청소를 하고 또 거기에 뭐 해설 강사들 다 대기시키고 그러니까 이 북한은 김정일을 만나는 게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왜 소원인가 하면 한 번 만나면 이 계급이 바뀝니다. 출시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접견자. 예. 접견자가 되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대략 말씀드리면 출세는 이미 떼놓은 당상이고요. 자식들이 시험을 안 보고 김일성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접견자의 자녀들은 시험 안 보고 김일성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견자의 자녀들은 만약에 뭐 살인 같은 거 막 저지르잖아요. 다 봐주죠. 다 봐줍니다. 네. 완전히 그거는 진짜 신의 은총을 입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난다는 게 그게 그 관리소 사람들 소백수 전적지 관리소 사람들 한번 온다고 하니까 그 관리소장부터 해설 강사들까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는 거죠. 진짜 이건 완전히. 아니, 그때 그 양강도당 그 책임지셨던 김원전 이 사람이 이제 허위국 애들한테 치켜가지고 그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산 어딘가 가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부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자다가 심장마비에서 죽었잖아요. 네. 예.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예수님을 지금 뭐 내일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가슴이 뛰겠어요. 네.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진짜 그 팔자를 고칠 기회가 돼서 그 양강도 답사관리소 사람들이 그 굉장히 막 놀랐는데. 맞아요. 근데 이 김정은이 삼지연에만 왔다가 그 삼지연 그 대기념비라고 거긴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생각하고 한 50리 떨어져 있습니다. 좀 멀어요. 예. 거기만 뚫달랑 돌아보고 그냥 휙 달아나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 고향에 안 오고? 안 오고 아버지 그 고향집은 안 돌아보고 그래서 거기 답사관리소 사람들이 그 해설 강사랑 모두 막 해설 강사가 졸도해서 김정은이 돌아갔다는 소리에 예, 해설 강사가 졸도하고 막 그 관리소장이랑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김정은이 그때 4월 달에 삼지연군을 돌아보고 야, 모든 간부들이
몽땅 다 이 혁명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때 장성택 처형을 하고 숙청을 하면서 그 후유증을 가신다고 하면서 다 이 사상무장으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사상무장을 해야 된다 하면서 각 도 시군당, 그때는 책임비서입니다. 당위원장이 아니라 각 도 시군당 책임비서들, 그 다음에 사단장, 군단장들, 그 다 나이 이젠 6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양강도 해산시에서 그 삼지연궁까지 걸어서 행군을 하게 했습니다. 백두산으로 이 답사 행군대라는 걸 조직하겠고, 그래서 가다가 이 도당 책임비서들 막 이 쓰러져서 며칠씩 막 앓으면 그때 그 병원차를 뒤에다 앰뷸런스죠. 그게 따라가면서 또 일정한 거리까지 또 실어다가 내려주고, 정말 이 사람들 개고생하면서 뭐 김정은이 무조건 걸어서 가라 했으니까 차가 있어도 못 타는 겁니다. 그래 삼전까지 가서, 삼전에 갔으면 이 사람들 무조건 김정일이 태어난 생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 가서 그 삼전 생가를 돌아보면서 그 강사들 나온 걸 보고, 야, 장군님은 그때 여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으니까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의 그 태어났다는 집을 돌아본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강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장군님 아직 안 왔습니다 하니까, 야, 작년에도 오고 올해 4월에도 여기 삼전 방문하고 우리를 여기다 삼전에다 내몰았는데 장군님이 여기를 안 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그 강사들이 눈물 뚝뚝 떨구면서, 장군님이 여기 왔으면 노동신문이랑 이젠 텔레비전이랑 다 나왔겠죠?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생가를 방문했다 하면 굉장히 막 떠들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 도당 책임비서들 엄청 기분 나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돌아앉아서, 쟤 뭐냐? 쟤는 안 올라가, 쟤는 한 번도 오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걸어서 방문하게 하고, 완전히 협잡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당시 평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죠. 김정일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후계자가 됐을 때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이 아닙니까? 그래 4월 15일이 되니까 이거 뭐 떡줄놈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그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김일성의 고향이 평양시 만경대입니다. 평양시 만경대인데 그 김정은의 별장에서 그냥 넘어지면 그저 코 닿을 거리라고 넘어지면 그냥 만경대에 머리를 박게 돼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김정은이 처음으로 집권해서 김일성의 생일 지금 4월 15일이 된다 하니까, 이건 김정은이 오겠다는 약속도 한 게 없는데, 그 망경대 혁명, 사적지 관리소 사람들이 쓸고 닦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물 좋은 강사를 뽑는다, 어쩐다, 장군님이 왔을 때 행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주절주절 한창 연습을 시켰는데, 웬걸 망경대를 돌아보기는 그냥 그저 금수산기념궁전에 딸랑 갔다가 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수산기념궁전은 그냥 죽은 그 무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이죠. 이건 그냥 추석날이나 아니면 한식날에 가서 제를 지내는 데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자식이라면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고향집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갈만한데 왜 그렇게 안 가지? 김정은 집무실에서 망경대 진짜 김정은이 서서 한 번 콱 넘어지면 띨띨 굴러서 망경대에 가서 꽉 부딪힌다니까요. 정말 코앞입니다.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예. 그런데 그 해를 지나고 다음해는 오겠지. 이제는 몇 년 됐습니까? 7, 8년이 되도록 망경대 한 번도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지연군 사람들도 그거죠. 처음에는 이 소백수 혁명 전적지 관리소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김정은이 방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팍 소문이 난 겁니다. 그때 김정은이 오면 해설을 해주기로 되게 했던 강사가 막 까무라쳤단다. 그리고 그 말이 또 그게 막 삼전에 다 확산됐다는 거죠.
그래, 다음번에 올 땐 들리겠지. 자기 아버지 태어난 곳이라는데 설마 안 들리겠냐? 그런데 들리긴커녕 이제 올해 4월 17일까지 11번째로 삼지연을 방문했습니다. 아니, 기왕 삼지연에 가면 거기서 정말 소백수라는 게 김정일의 생가 정일봉이라고 아주 크게 써놓고 뭐 북한의 우편역 써고 그다음에 달력이고 얼마나 선전합니까? 정일봉이라고. TV 뭐지 이게 처음에 서막 예. 나올 때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아니,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봐야지. 자기 아버지가 김정일이라고 하면서 왜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고향집은 한 번도 안 들리냐? 글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자기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래서 삼전에 있는 생가는 그 거짓말이다. 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안 갔다 칩시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경대는요. 만경대는 김일성이 태어난 진짜 고향입니다. 거기에 김일성이 태어난 그 생가를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제 할아버지 선대수령의 위협을 뭐 본받고 뭐 선대수령의 뭐 업적을 손톱 때만큼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끌고 가겠다. 그대로 계승하겠다.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집을 그 진짜 아침에 산책을 나가도 만경대는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단 한 번도 갈 꿈도 안 꾼다는 거죠. 정말 김정은이가 만경대를 방문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네요. 만경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김정일의 생가를 방문했다면 백두산밀령, 예, 그러면 서백수밀령 거기 돌아다니는 뉴스를 본 적이 없네요. 이렇습니다. 북한의 언론들은 이 김정은이 한번 삼지연을 갔다 이렇게 뉴스를 하면 이걸 한 주일 동안 하루에 한 5번씩 뉴스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꼭 같은 뉴스를 계속 내보내서 사람들 정말 질릴 지경이죠. 네. 그런데 김정은이 삼지연에 있는 자기 아버지 태어났다는 집, 그 다음에 그 평양시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났다는 집, 거기를 정말 방문했다면 북한 뉴스들이 엄청 떠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뉴스를 봤습니까? 이건 진짜 평양시 사람들이 말이고 삼지연군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에 한 번도 안 가냐?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김정은의 출생의 비밀과 지금 연결이 돼서 의심이 자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평양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의혹이 나던 것도 처음에는 이겁니다. 김일성의 고향집을 먼저 찾아가야죠. 자기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김정일이 죽고 나서 내가 이 나라를 물려받았다 하면 자기 선대수령이라고 하는 그때 삼지연까지는 못 간다고 해도 선대수령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의 생가는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도덕적인 우리라는 거죠. 북한이 늘 말하는 뭐 혁명적 우리, 도덕적 우리, 뭐 혁명적 동지애 이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면 만경대 고향집. 예. 난 인민학교 들어갔을 때 만경대 고향집 해마다 갔어요. 그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백두산 삼지연 답사 꼭 들어가 있잖아. 무조건 가야 되죠. 북한에서 백두산을 몇 번 갔냐면 총 9번 갔더라고 내가. 네. 그 서백수밀령 거기도 9번 갔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마다 가잖아. 해마다. 나도 5번 갔는데 네. 삼지연에 5번 갔는데 그러다 나니까 이미 돌아본 김정일의 생각은 이건 삼지연에 답사든 뭐이든 무슨 어떤 이름을 가지고 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빼먹으면 그냥 반동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5번 가서. 김일성도 자주 갔어요. 예. 몇 번 갔어. 예. 그래서 뭐 여기 뭐 보면서 무슨 뭐 백두산정 서백수 뭐 무슨 벽계수와 뭐지 시 막 지어서 바쳤잖아. 그 정일봉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게 소백수 산의 그 큰 봉우리에다 정일봉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게 김일성입니다. 야, 저 봉우리 저거 정말 기백이 있는데 저걸 정일봉으로 부르자. 그리고 저기다 크게 글자를 3개 박아라. 그 글자 한 개의 그 무게가 650톤 정도입니다. 대리석으로. 엄청 큰 대리석을 그거 끌어올렸는데 그걸 다 김일성이 조직이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세우느라고. 맞아요. 예. 그래서 김일성도 거기에 몇 번 가봤고 또 김정일이도 제가 태어난 고향집이라고
사실 아마 사망하기 몇 해 전에도 삼전에 한번 쭉 이 함경북도부터 양강도까지 한번 들렸습니다. 그게 네. 아마 2008년, 9년,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아마 죽을 거 예견해서 그런지 그때의 해령시부터 청진시, 그 다음에 양강도 김정숙 사범대학까지 다 맞아요. 돌아보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자기 그 태어났다는 고향 집에 한번 들렸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김정은이 왜 안 가냐? 아,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김정은이 원산은, 제가 태어난 원산은 맨날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뭐 원산은 또 자주 간다고. 네, 뭐 갈마지구 건설 할 때마다 자기 태어났다는 그 집에 가겠죠. 그런데 자기 태어났다는 고향집은 계속 가보면서 아, 뭐 수령의 위협을 100% 계승, 뭐 100% 보존, 뭐 그런다는 게 100%라는 게 도대체 뭘 가지고 100%라고 하냐? 예, 근데 지금 우리 그 애청자들이 지금 댓글을 다는 그걸 좀 보니까 예. 지금 그 후지모토 아들이냐 김정일의 아들이냐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느 시에서 태어났던 그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무슨 능력을 검증받았거나 어떤 무슨 특기할 뭐 공로를 세워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간 게 아니고요. 나이도 어린 놈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 자리를 덜커덕 차지했단 말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김정은의 그 씨앗이 김정일의 씨앗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제기된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러면 지금 후지모토 겐지의 아들이 여러분 만약 경우에 정훈이가 정말 후지모토 겐지의 아들인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 이 빨갱이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토착 왜고, 이게 토착 왜고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일제 식민지인 거예요? 예?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김정은이가 이 일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너무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운명과 정말 북한의 미래, 현재가 걸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생명과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면서 뭐 이거 왜 하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하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야 김정은이가 어느 놈의 아들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죠. 그렇지만 상관없는 거 아니죠. 예? 우리 여러분들이 반일 그렇게 좋아하면서 친일 그렇게 싫어하면서 김정은이가 후지모토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럼 참을 수가 있어요? 이거? 예? 그리고 이런 의혹이 생기니까 자꾸 의혹이 산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양시 만경대에 있다는 사람들은 이 만경대를 관리하는 사람들 거의 나 1000여 명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되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정말 그 만경대 그 관리소 사람들, 그리고 그 평양시 사람들, 그 평양시 만경대 구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만경대 구역 사람들을 엄청 진짜 격분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김정은이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았습니다. 그 뉴스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경대 혁명학원이요, 그냥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경대, 그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만경대 고향집 옆에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게 북한에서 유자네들이라고 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소위 북한식 애국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키워주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 만경대 혁명학원에 들리면서 만경대를 안 보고 돌아갔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 격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 도대체 뭐냐? 저 사람 정말 저 손자 맞아?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의심살 만한 행동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만경대 혁명학원에 뚫린 사람이 만경대는 안 보고 그냥 돌아섭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심은 어디에 있냐면 후지모토 겐지가 여러분들이 그 김정일의 요리사 좀 사서 좀 읽어보세요. 지금 파는 건 없지만 예, 어쨌든 어떤 수상한 방법을 다해서 빌려서 보든지 보세요. 보면요. 이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일에 대해서 이게 전 세계에다가 개망신을 준 거예요. 그렇게 혈통을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최고 존엄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고 말하면 북한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끌려가가지고요. 그 가족까지 3대가 멸족이 돼요. 그런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 김정일 때는 이 후지모토 겐지가 암살당할까봐 숨어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이 김정은이가 자기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김정일을 그렇게 비난한 후지모토를 지금 평양에 모셔다가 어떻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뭘 자꾸 토를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안 믿으면 되지. 그러면 안 믿기면 우리가 뭐 개인의 가십거리나 갖고 말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